자, 여러분, 이제, 뭐 간지, 이게 뭐, 결국 주제는 뭐냐면, 간지학이다, 간지학.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사주팔자는 사실은 그 간지학이기 때문에, 간지학을 그렇게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음양의 논리에 의해서, 해볼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여러분이 오행론에 매몰이 되면은, 이게 이제, 갑을인묘를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갑을인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글자를 다 만들어 놨겠죠. 그죠? 그 작용이나 의미가. 근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전을 읽어 나갈 때 제일 통쾌하게 읽는 게 뭐냐면 적천수예요. 적천수. 적천수를 읽으면, 거기 보면은 이제 12운성에 대한 논의도, 뭐라고 해놨냐면, 그게 오행의 대의 큰 뜻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을목이 뭐를 만나서, 해수를 만나서 사한다 하면, 그죠? 오행의 큰 뜻을 잃어버린 것이다. 클래식 안 보셨다 했죠? 적천수 한번 안 보셨어요? 와.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을 이제 고전을 정리한다면, 우리 연해자평, 연해가 아니고 연해죠. 연해자평. 그 다음에 연해자평이나 명리정종 중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명통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명통해. 삼명통해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삼명통해에 의하면 궁통보감, 궁통보감, 그 다음에 적천수. 적천수는 뭐 몇 종류가 있죠. 뭐 정예도 있고 천미도 있고 뭐 여러 종류로 번역되어 있는데, 요런 순서 정도로서 고전은 여러분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에 이제 우리 이 분야의 글들은 밥벌이나 어떤 그 학문적인 테크닉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학문이 어떤 연원을 통해서 쭉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이제 고전 정도는 읽어두실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이제 현대명리에 이제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이제 그 아베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 책인데, 이분 뭐 책을 거의 이제 좀 썸머리를 좀 잘 해놓은 책이 신육천 씨의 그 천고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고비전. 신육천 씨 책은 뭐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런 그, 아베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천고비전. 그 다음에 이제, 고전을 이렇게 쭉, 정리해 를 놓은 게 사주정설. 사주정설은 아시죠? 사주정설은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좀 읽기가 좀 수월하죠. 그죠? 요런 정도의,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게 완전 클래식이고, 이게 이제 현대판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글들이니까, 요 책은 뒤에 찬찬히 여러분이 참조를 해서, 역자마다 좀 차이가 나고, 또, 주의해를 붙여놓은 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뒷날에 천천히 읽어보시더라도, 요 정도의 책은 또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현대에 우리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써먹으려면, 사주첩경 들어보시죠? 사주첩경. 사주첩경이나.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박재환홍의 명리 요강 있죠? 명리 요강. 이런 정도의 책은,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관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추명가 같은 것들도 있고, 이제 최근 이제 세대나 시대에 정리해 놓은 글들이 이렇게 그 추명가들 있죠, 추명가. 이제
사주 추명에 관한 그걸 뭐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옛날에 무식하게 그냥 막 그걸 무조건 외우도록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추명가를 이렇게 또 모아놓은 책도 있고 하니까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현대의 다양한 어떤 그 직업 분야라든지 또 육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책들도 한번 여러분들 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명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급히 우리 실전에 많이 써먹으려고 하면 요 정도의 책들은 읽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읽어서 충분히 내용을 그 숙지를 하고 개념이라든지 원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가두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냐면 이 책들은 뭐 다 옛날 다 본 책들이고 뭐 과정 이게 처음에는 이제 실전 명리라는 게 나이 20살 때 제가 개업을 해가지고 8할 때 앉아가지고 손님을 그때 이제 본 책이 이제 연애자평하고 사주정설이에요. 이 책 두 권 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그냥 막 보고 또 보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뭐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안 맞더라. 현대사회하고 이렇게 부합이 안 되는데 이걸 버릴 것이냐 삼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책을 덜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책들을 쭉 이제 다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뭐 적천수나 이런 거 뭐 거듭거듭 읽고 궁통도 이제 거듭거듭 읽었는데 사주정설을 한 47번 봤어요. 47번 봐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결국 옛날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이론이나 논리들을 정리해 놓은 책으로는 좋은데 현대 사회에서 그 아주 그 정밀한 어떤 분석이나 접근이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다 이제 교재로 쓰는 걸 포기를 하고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제 스스로 사실은 노트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물려준 어떤 그 글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워낙 처음에 그 왜곡된 어떤 모양으로 그 이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처음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논리의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팀이나 공부하는 어떤 분들한테 못 쓰게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목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 갑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걸 못 붙이게 해요. 이렇게 갑은 그냥 갑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자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포함 질러가지고 못 쓰게 하고 자는 그냥 자거든요, 자. 자가 뭘까? 이런 걸 여러분들 원리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옛 사람들이 뭘 보고 자라는 문자를 만들었을까? 어떤 기운이나 운동을 보고 만들었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제 책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불광불급 아시죠? 불광불급. 그렇죠.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살짝 한 3번 정도 미쳐야 돼요, 이게. 미쳐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바로 앞에다가 다 표 만들어 놓고 이 표 만들어 놓고 또 이 표보다 더 나은 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딱 만들어 놓고 붙여 놓고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으로 써놓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 주야 오매로 그냥 고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 물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말했구나. 이 말을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라? 간지학으로 돌아오라. 간지학으로 돌아와야만 어떻게 사주 해석을 해나갈 수 있냐면 사주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글자만으로도 자, 지지에 차지해온 이 글자만으로도 뭐예요? 이 사람은 팔자가 좀 큰 일을 할 사람 같다, 작은 일을 할 사람 같다. 왜요? 해인, 이 육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는 바다니까 넓잖아요. 네. 해 범위잖아요. 예. 넓은데 뛸 범위니까 큰일이죠. 예, 그렇게. 예, 이 중에서 뭐냐면 에너지가 많이 몰려서, 팔자에 출현하면, 판을 크게 벌리는 게 뭐냐면, 인사, 신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 용은 뭐냐면 상징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그죠? 파워풀하지만, 용은 지상에 출현한다, 안 한다? 네, 출현 안 하죠, 그죠? 특히 이 공부가 여러분 잘못 공부를 하시면, 정말로 이게 거의 용 잡는 건법으로 가버려요. 용 잡는 건법을 제가 옛날에 이제 강의를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해드린 말씀인데, 이제 이게 역학 공부가 수많은 어떤 그 실관에 의한 바탕을 두지 않으면, 이런 거죠. 수많은 실관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용 잡는 건법으로 가버리고, 용 잡는 건법. 그렇게 어떤 사람이 역학 공부를 한 거예요. 역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 건법 세계로 친다면, 건법으로 딱 친다면, 이 건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날, 큰 스승을 찾아다녔는데, 어느 칼잡이 무사가, 위에다 딱 피켓을 꽂고 있는 게 위에다가, 용 잡는 건법. 그래가, 이야,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막 최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갑돌이라는 친구가, 용 잡는 건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료는 가지고 왔느냐. 수업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산속으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같이 산속에 촥 올라가 산에서 수도를 시키는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2, 3년 동안 물 기르기, 바닥 청소, 그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이 동양학이 이게 참 이게 멍이 드는 것도 뭐냐면 비인부전이 비인부전. 인간 아닌 놈들한테는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무림 세계에 보면 무림 영화 보면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용 잡는 건법을 드디어 이제 그 피나는 과정을 거쳐서 내려와서 이제 익힌 거예요. 용 잡는 건법에 관한 초식을 익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그 간판떼기 하잖아요. 간판떼기 무림관으로 찾아가가지고 막 빵 차고들어서 한판 붙자 여기서 제일 잘하는 놈 나오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쫄아가지고 그죠? 우리 이제 저자거리에 무림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이기면 간판을 접수해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판 부자 제일 센 놈 나오라고 한 다음에 나는 용 잡는 건법이다 이러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대빵이 용 잡아봐라. 그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용을 잡으러 가니까 사람 잡는 건법이 아니고 용 잡는 건법이니까 이제 용을 찾아야 되잖아요. 용을 잡는 걸 보여줘야 그죠? 간판을 접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붙들고 용 혹시 못 봤냐고, 용 못 보셨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완전 이제 웃음거리가 된 거죠.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 친구가 떠난 지 3년 만에 드디어 이 골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는 뭘 달고 다시 피켓을 하나 달고 있는데 용 잡는 건법, 제자 구함. 이 역학계가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관을 하는데 실전용으로 또 현대사회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그런 어떤 논리나 이론을 우리가 새로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 책에 나오는 이런 아까 그 고전들에 있는 걸 갖다 쭉 정리를 해서 가르쳐 놓고, 예, 손님 받아라. 손님 처음에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손님 죽이고 나 죽이고 해요. 차라리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모른다고 안 하고, 드디어 목화운이 왔으니 대발한다! 이러거든요. 대발한다, 이렇게, 예, 책들을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대발하기는 그냥 쫄딱 거들났다, 이거예요, 쫄딱. 쫄딱 거들났을 때, 결국 뭐냐면, 이 업이 잘못하면 뭐로 가요? 살인의 추억으로, 살인의 추억. 남은 인생 조지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모르겠다, 이건 내가 알겠다. 아마 이거는 내가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장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결국 그 표현을 하고, 또 옛날 글에 있는 그 글을 가지고 현대사회에 억지로 적용시키면 바로 그런 오류가 발생하고, 그게 살인의 추억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제가 뭐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몸 하나를 그냥 거의 뭐 역학계에 그냥 뭐 20대부터 20살부터 개업을 해가지고, 그동안 본인 머리 숫자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옛말이 틀린 게 아니고, 옛 사람이 남겨준 게 이런 뜻으로 줬는데 우리가 잘못 주워 먹고 있더라. 잘못 주워 먹은 걸 갖다가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님은 안 오니까. 손님 안 오니까 일단 지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지도 이러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사실 시간을 좀 줄여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적어도 역학을 한다 이러면은 다 같이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묻더라도, 우리 약국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더라도 뭐가 있어요? 신뢰감이 있잖아요, 신뢰감. 근데 이건 전부 묻는 집마다 뭐예요? 이렇다 하고 저렇다 하고 이렇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뭐냐면 소위 역학 소비자잖아요. 역학 소비자에게 신뢰감도 못 주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살인의 추억으로 가버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업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이런 걸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동안 어떤 머릿속에 두었던 여러 가지 그 어떤 개념 정립이 있겠지만 새로운 어떤 틀로서 한번 현대 명리를 제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신다 생각하시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이 잘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막말이 되는, 이게 제가 이걸 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워풀하냐, 이 사람이 파워풀하냐, 저 논리만 알면 어떻게 돼요? 인사신술이라고 하는 논리를 알면 어느 사람이 더 뭐냐면 큰 일을 하고 있겠다. 장사를 하든 조직 생활을 가든 사업을 하든 무시무시한 걸 다루고 있는 건 누가 다루고 있어요? 동물원 치고 누가 손님이 많겠다. 자, 동물원에 돼지 있고 쥐 있고 소 있고 양 있는 동물원하고, 돼지 있고 개 있고 범 있고 뱀 있는 동물원하고 누가 손님이 많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을 프로로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모여있는 인자가 저런 인사신술이라고 하는 글자 한 개라도 드러나 있어야 그 사람이 일단 프로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사신으로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범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운이나 운동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진 놈을 배속을 시켜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 범은 뭐냐면, 이게 양의 단계로 치면 어디예요?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 양의 운동 단계로 치면, 자가 일양이요,
밖으로 외부적으로 오음이죠, 그죠? 자가 일양이고, 그 다음 축이 이양, 인이 삼양, 즉, 지상에서 드디어 양기가 뭐예요? 밖으로 확 뛰쳐나올 수 있는 정도로 그 양의 단계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어떤 동물성을 가지는 숲 속에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백호가 출림한다 이런 거죠, 그죠? 갑자기 양이 맥동하면서 막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기운을 동물의 뱃속에 범에다 배소시켜 놨다는 거죠. 범은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물어 죽인다. 그죠? 토끼는 뭐예요? 양이 1양, 2양, 3양, 4양. 이제 양기가 밖으로 툭 터져 나와서 깡총깡총 뛰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은 뭐예요? 5양. 만물이 뭐냐면은 양의 성질을 거의 다 얻어가지고 전부 다 위로 들려 날아가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뱀은 뭐예요? 뱀하고 용 차이는 뭐예요? 생긴 모양에서. 생긴 모양에서 우리가 머리, 몸, 발 이런 게 있어서. 용은 뿔이 있고, 예, 뱀은 뿔이 없고, 발도 없다. 왜? 양이 넘치니까. 발로 디딜 거 없다. 바로 그냥 바로 날라가, 바로 간다 이거죠. 예, 그죠? 이게 육양의 배속을 해놨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양이 극성에 있으면서 독성이 발생해서 뭐예요? 물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말, 양, 그죠? 물론 말도 발차기 하고 발 띄고 하는 그 성질이 부여되어 있지만 원숭이, 그죠? 그 다음에 개, 대문마다 붙여놨죠, 개조심. 개조심해라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그 동물이 움직일 때는 뭐예요? 큰 판을 거르든지 변화를 많이 에너지가 많이 뿌려져 있는 그런 동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내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이 결국 뭐냐? 예를 들어 또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개장수하고 닭장수하고 누가 뭐예요? 돈이 많이 남거나 쫄딱 망하거나 흥하거나가 클 것 같아요. 개장수가 그죠? 이게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어서 무시무시한 걸 다루고 있어서 찬스도 많이 오지만 어떻게 해요? 골병도 들 수 있다는, 골병도 들 수 있는 그런 인자를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야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높이 올라가야 개가 있어야 물릴 거잖아요, 그죠? 개 때문에 또 득볼 것이고 그런 식으로 소위 신통력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의 출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뭐냐면 충이 있어도 뭐예요? 충이 있어도 소하고 양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죠? 범하고 원숭이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인신이 출현하여 범하고 원숭이하고 싸우는 모양보다는 그 싸움이 크다 작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투로 친다면은 주먹 잘 쓰는 놈 둘이서 붙을 때의 관전료가 높아요. 어벙한 놈들 할 때 붙어요. 고 원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충을 만나더라도 센 놈끼리 붙어야 이게 큰 판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간지 자체에서 천간을 보지 않고 지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일낼 놈이구나. 그죠? 이 사람은 변화가 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프로로서 힘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지학으로 좀 되돌아오라는 거죠. 간지학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착시를 많이 일으키는 것들. 자, 이런 어떤 글자가 있을 때에 요걸 뭐든 자수가 목을 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이 돼요 안 돼요? 예. 수생목 맞는 말인데 이게 틀린 말씀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간지를 무엇으로 오행으로 메모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도 임계, 해, 자가 다 각 글자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갑, 을, 인, 묘의 어떤 각 글자의 의미가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다른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삼합 이걸 어떻게 배웠었어요? 삼합. 삼합은 뭐 다 배웠을 것인데 삼합의 논리를 사실은요. 삼합 하나만 가지고 6개월을 강의를 해야 삼합의 뜻을 아는데 삼합을 모르면요. 이게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삼합 그 다음에 12운성 요 놈들이 그 다음에 12신살 있죠. 이게 확 엮여서 한눈에 보여야 여러분이 자연의 운동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 어떤 변화가 지금 오고 있구나, 이게 물상으로 자연의 운동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인을 만나면 자동방으로 뭐가 돼요? 이게 육합이 되면서 수가 무엇을 돕는 모양? 목을 돕는 모양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해가 묘를 만나면 해묘로 목국을 이루어서 돕는 모양인데 목 대세냐 해 대세냐에 따라서 목의 작용력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수요, 똑같은 목이라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그 작용은 다 다르다. 자하고 묘는 묘 사이에는 뭐가 형성돼요? 형이 형성되죠. 그죠? 형이 형성되면서 이게 오행적으로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자수가 묘를 만나서 펼쳐지는 모양이 돼요. 펼쳐진다는 거죠, 자수가. 이게 개수가 무엇을 만나면, 요걸 천간으로 옮기면 뭐예요? 뜻을 개성하고 있는 게 개수죠, 그죠? 개수가 묘를 만나면 무엇하고? 장하고, 장. 장생하고, 그죠? 근데 우리 음간에서는 주로 장, 밖으로 펼쳐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하여 자수가 세력을 도리어 펼치는 모양이 되므로 서로 사이에 삭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서로를 삭감해서 그 용도를 맞도록 한다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하고 인 사이에는 오행적으로 따지면 이게 수가 목을 생각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 놈이 노는 궤도가 어떻게 돼요? 신, 자, 요 놈은 뭐예요? 인, 오술. 요놈 서로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상 수생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돕니다. 외부적으로 와서 수나 목을 훼손하려고 할 때만 보호작용을 좀 일으킬 뿐이지 실제로 이 자하고 인 사이에는 격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음물이니까. 예? 얼음물이니까 안 된다. 얼음물이다라고 보다는 이게 궤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놀고 있는, 이렇게 삼합은 뭐냐면, 이게 고스톱 멤버하고 비슷해요, 고스톱 멤버. 이게 뭐냐면, 비교를 하자면, 자, 방합하고 삼합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둬야만, 이 방합은 뭐와 같은 것은 뭐냐면, 형제합 같아요, 형제합. 그러니까 인묘진 이걸 이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붙일게요. 이게 춘신의 집 자식들이다 이거죠. 근데 춘신의 집 장남, 차남, 막내 이렇게 했는데 각각 뭐냐면 이 삼합은 뭐냐면 사회합이거든요. 사회합. 사회적인 합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틈만 나면 일터는 어디로 가요? 인이. 인호술로 가죠. 그죠? 진은 어디로 가요? 신자진으로 가버리죠. 그죠? 자, 신자진으로 가버림으로써 결국은 형제가 우리 제삿날에는 어떻게 해요? 제삿날에는 형제가 모인다. 다른 사람이 모인다. 구준일에는 방합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계속 뭐예요? 출근하고 있는 모양은 인은 뭐예요? 인호술 화국에 묘는 해묘미로, 진은 신자진으로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나 확장성이 사진 관계나 확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상에 오래도록 제사 마치고 형제끼리 오래 있으면은 뭐 서로 은성이 높아져요? 조용하게 끝나요? 나빠지죠. 왜요? 서로 인생관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게, 삼합은, 그래서 삼합이 충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쉽게 깨지고. 왜냐하면 사회적인 합이니까. 그죠? 목적이 이룰 수 없는 조건이면은 금방 이러면서 고스톱 치다가 경찰이 출동했다. 자, 이따 계속 친다 아니면은, 일단 안 쳤다고 우긴다. 절대 안 쳤다고 우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뭐냐면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왔을 때에 쉽게 흐트러져 버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합은 뭐냐면 외부적인 충이 오면 더 강하게, 형제끼리는 어떻게 해요? 굳은 일이 생기면 더 강하게 목국으로서의 작용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묘진이 우리가 간지에 드러나 있을 때에 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힘 자체는 훨씬 더 강한데, 변화 과정은 뭐냐면 삼합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신살 공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나요? 하나도 안 하셨어요. 뭐 12신살, 12운성, 뭐 12운성은 신살도 아닌데 사실은 뭐 어떤 뭐 귀인, 충형, 파해, 충형, 파해 일반적인 논의는 들으셨을 것이고, 그다음 12신살 이런 건 전혀 안 들으셨고, 듣기는 알고는 있는데 예. 구체적인 거는 뭐 적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안 하셨고, 예. 예. 참, 이거 뭐, 이게 5대5파를 다 섭렵했는데 뭐예요? 참. 물론 뭐 제가 이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것을 쭉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뭐 제목은 붙여놨습니다만, 이게 돼 있으면 사실은 실관을 훨씬 더 많이 시간을 배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개념을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셨다면, 말 그대로 이제 오행의 어떤 큰 뜻, 포괄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이런 거죠. 우리가 요리를 배운다 치면은 요리에 필요한 최소 도구만 배운 거예요. 적어도 라면은 끓일 수 있겠다. 그런데 아주 그 손이 여러 개 가고 공정을 여러 개 거치는 요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튀겨 먹어야 맛있는 거는 튀김기를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배운 거는 이제 이 오행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이나 도구만 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방에 쓰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다뤄드리고, 자, 이것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요리를 할 때 어떻게 쓰이고 하는 것을 이제 결국 이제 같이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컴팩트하게라도 결국은 이제 뭐 신살도 해야 되고, 참말로 할 게, 합격도 정리해야 되고, 정리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하여튼 요런 논리가, 좀 요 주제 돌아왔어요. 요런 어떤 글자들도 결국 뭐 여러분이 신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 저절로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형태상 수생목이라도 수생목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자꾸 오행으로 자꾸 뭐냐면 되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는 자고 인은 인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럼 실관 때 그러면 어떻게 쓰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뭐 무자라고 합시다. 무자라고
자, 병자. 병자로 하면은, 자, 병자로 하면, 자, 요 모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인 소통이, 여기 편인이긴 하지만, 일단 뭐예요? 이게 관과 소통시킬 수 있는 인자죠. 관과 소통시킬 수 있는 인자인데, 여기 관이 어디 있어요? 태어난 아래에 있죠. 자, 요 경우에, 자, 이게 뭐냐면, 인성이, 관이 인성을 돕고, 인성이 결국은, 나와 그 관성유리애라고 하죠. 그죠? 관인 소통이 되어서 되어 있는 것을 관성유리애가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관인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럴 때 이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렇죠. 외부적인 어떤 그 충이 오거나 다른 오행이 왔을 때 요놈이 무리를 지어서 그렇죠. 모기 화의 해를 당하지 않는 요 글자가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이 글자가 수생목을 활발하게 이룩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과 인성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 팔자가 조직사회에 참여 안정을 구할 때 방해가 많다 적다. 참 방해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간지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요 모양하고 요 모양, 오행적으로는 생긴 모양이 같죠, 그죠? 자, 요 경우에는 어떻게, 관성과 인성이 어떻게 해요? 합으로, 육합으로 기본적으로 무리를 짓지만, 오행적으로 수가 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생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요 경우에는 뭐냐면, 조직사회에 참여해서 무리 없이 활동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어떤 오행이라고 하는 논의로서 메모를 시키면 중요한 어떤 판단을 갖다가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작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만 사실은 주제만 여러분이 잘 짐을서 정리해 두셔도 저게 간지학이구나. 간지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탁 심어두시고 그 실관을 할 때 있죠.